자, 오늘은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의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나라입니다. 자, 거란은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발해까지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고려는 이런 거란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는 송나라하고는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와 반대로 거란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자, 그러자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인데요. 자, 기록상으로는 80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침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가 첫 전투에 패배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고, 서경, 즉 지금의 평양에 있던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장면이 그 논의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건데요. 당시 조정에서 생각한 대응 방법은 서경 북쪽, 즉 평양 북쪽의 땅을 나눠서 거란에 줘야 한다는 할지론이었습니다. 땅을 떼어서 준다는 의미고요. 자, 임금님은 개경으로 돌아가고 신하들이 가서 항복을 해야 한다거나, 자, 서경에 있는 식량이 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 모두 버리자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은 싸워봐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쪽이 원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고 큰 피해를 줄이자, 뭐 이런 전략인데요. 너무 빨리 지레 겁먹고 결정한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조금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서희가 거란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서희가 한 말인데요. 싸워본 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켜낼 수 있으며 전투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려가 거란의 추가 공격을 막아내자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은 고려를 위협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 이 서희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원하는 거란의 침입 의도를 파악하고 적의 진영으로 가서 소손영과談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談판이란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쌍방이, 그러니까 양쪽이 의논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과서에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를 상상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손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 즉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모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또한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 교류를 하는가? 이거는 우리를 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다. 따라서 국경 문제, 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거란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땅, 옛 고구려의 땅을 침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침범했다고 말하는 건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란 나라 때문인데 압록강 안팎의 우리 땅을 여진이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어서 거란으로 가는 것이 바다를 건너서 송과 교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준다면 왜 우리가 거란이랑 교류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손영이 문제를 제기한 옛 고구려 땅과 송과의 교류, 이 두 가지에 대한 서희의 대답을 듣고 소손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강동 6주를 너희 고려가 관리해라. 그 대신 송과 관계를 끊고 우리와 관계를 맺자. 라고 말이죠. 이談판의 결과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동쪽에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강동 6주는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시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라는 의미겠죠. 자, 1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한때 개경을 빼앗기고 왕인 현종이 피란을 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인데요.
이때는 거란의 황제가 직접 40만 명을 이끌고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왕이 거란의 황제에게 친조,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데 고려는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인물이 양규라는 사람과 김숙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규라는 사람은 원군, 즉 도와주는 군대도 없이 한 달 사이에 모두 7번을 싸워서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말, 낙타, 병장기 등 거란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고려의 군사, 교통면에서 중요한 곳이었던 강동 6주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또한 거란은 2차 침입 이후에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 아까 친조의 약속을 했다 그랬죠? 이 약속을 고려가 지키지 않고 강동 6주를 돌려주려 하지 않자 고려를 다시 침입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자, 고려는 거란의 침입의 예상에서 강감찬에게 물자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만 8천여 명의 출정군을 편성했죠. 자,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왔음에도 고려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 개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개경에 가서 왕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고려는 개경 부근의 군인과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성 밖에 식량이나 물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거란은 부족해진 식량을 고려에서 수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때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자, 귀주대첩은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귀주대첩을 나타낸 민족 기록화 그리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귀주대첩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자,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우리는 서희의 용기와 지략이 담긴 외교, 그리고 강감찬의 지혜와 준비성이 담긴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